두 번째, 경력 사다리보다 커리어 모자이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좀 볼 텐데요. 자, 경력 사다리는 이게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어느 회사에 딱 있으면, 그냥 뭐 좀 잘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연차가 되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시험도 뭐 아주 빡세게 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커리어 모자이크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 잘 보세요. 이 경력 사다리 이론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직선 유형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기가 전문 유형으로 가는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나선형 유형은 권력이나 지위에 의해 동기부여를 않지만 학습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나선형 유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유형들은 일의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일이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여행이나 배낭, 등산, 이국적 취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또 여행 가고 또 다시 다른 데 회사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일시적 이런 유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은 회사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여행 뭐 세계 여행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 MZ 세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경력 사다리 이론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뭐로 바뀌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바로 크롬볼츠라는 선생님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모든 커리어의 80%는 예기치 않은 우연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20% 정도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하되 거기서 호기심을 발휘하고 낙관성을 갖고 끈기와 융통성 그리고 위험 감수를 할 때 비로소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된, 이 책을 같이 편집하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하고는 한 15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연락을 했던 건 아니고, 처음 만날 때 15년 전에 만났다가, 뭐, 세종서적에 있었을 때 만났던 분이고, 해냄 갔을 때도 또 만났던 분이고, 이게 몇 번 계속, 좋은 관계를 계속 갖고 있다가, 또, 요번에 만났어요. 언제, 어떻게 여기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거 작업이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언제 또 마주칠지 몰라요. 김영대 교수님,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고요. 지나가다가도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떻게 오셨어요, 김영대 교수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본인은 어떻게 이 커리어에 이런 계획되는 우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아, 아니요. 없으세요? 한 번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당황하셔가지고, 그러시면. 그래서 요거 아마 아마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한번 보면 커리어 그 모자이크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 중에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ね。
자, 이 아이를 처음에는 그 그림을 막 시꺼멓게만 그리니까 어른들은 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마스터피스가 있었던 거예요. 조각과 조각을 다 맞춰서 나중에 큰 고래를 그리고 싶은 그런 마스터피스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 조각만 보니까 그 시꺼멓게만 그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자이크가 중요하다. 우리의 경력은 사다리로 오르는 것보다 모자이크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자이크라는 걸 그럼 뭐냐? 조금 제가 글로 설명해 봤어요. 커리어는 모자이크와 같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험의 조각들을 내가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맞추다 보면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더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크롬볼츠 선생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경험을 맞추다 보면 그 실패한 하나의 경험조차도 훗날 하나의 큰 마스터피스가 걸작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신이 깊게 들여다보고 인생을 좀 더 조망력을 가져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그리는 걸 보고 검정색만 그렸다는 거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조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들은 또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면 폴리메스형으로도 연결됩니다. 이제 T자형 인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T자형 인재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매몰될 수 있습니다. A자형은 이제 안철수 씨가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은 A자형도 어떻게 보면 소통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H자형은 처음 들었다는 분도 요번에 책을 읽고 요게 되게 좋았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H자형은 뭐냐면 내가 두 가지 분야를 좀 파가지고 두 가지 분야를 연결하면서 이 H자의 형을 갖고 된다. 근데 이제 폴리메스는 두 개를 넘어서 세 개 정도의 분야에 좀 많이 박식하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그걸 넘어섰을 때 우리가 폴리메스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인재상이 옛날하고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엔 이제 ESG가 굉장히 중요한데 ESG는 특히 환경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로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 이 부분들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매물 채용 비리서부터 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리고 남녀 성별 이 부분도 젠더 유스도 채용에서도 젠더 유스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ESG하고 채용하고는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ESG의 핵심 철학을 보면 이거 보면요. 환경은 이제 탄소 배출이나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을 좀 적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고용평등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지배구조로는 투명 경영.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제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MZ세대들은 이 부정부패다, 이 청결하지 못한 회사들을 불매운동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마치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적인 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그린 워싱이라고 해서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이게 뭐냐면 환경운동을 가짜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린 워싱 이런 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증거가 애매하게
그 광고를 한다든지 관련성 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두 가지 악이 덜한 거를 주장하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허위 라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죄악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린 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 이제 ESG 워싱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ESG를 한다고 표방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들은 물리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 평판 리스크, 규제 리스크, 소송 리스크, 이런 이행 리스크, 인적 자본에 대한 리스크. 우리 특히 여기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채용들은 인적 자본 리스크 중에서도 높은 이직률이 많이 생길수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채용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